여기 이제 장선으로 쓸 것이 남아 있는데요. 이 길이가 10m입니다. 이 트러스를 제작하는 재료로 쓰이는 이 시연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연강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부분이 이렇게 C자, 알파벳 C자형이기 때문에 시연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면을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건 100mm죠. 100mm입니다. 100mm도 있고 75mm도 있고 뭐 50mm도 있고 그런데 이게 설계돼 100mm로 나왔기 때문에 100mm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50mm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굽어진 부분 있죠. 여기가 보면은 약 15mm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규격을 얘기할 때는 100에 50에 15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두께가 2mm냐 또는 1.6mm냐 3mm냐 해서 두께가 이제 규격으로 됩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2mm 이상은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래서 두꺼운 걸로 썼습니다. 근데 이 단면을 자세히 보시면 이 시연강으로 트러스 제작이 어려운 이유이기도 한데요. 여기가 직각이 아닙니다. 직각이 아니고 이 안쪽이 휘어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100mm인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93mm 정도. 그러면 약간 여기보다 이 폭이 7mm 정도가 적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니, 사각으로 되어 있는 각관, 이게 이제 각관 토막인데요. 각관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가 똑같겠죠. 직각인 경우에 아래위험이 똑같겠지만 이 시연강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용접이 좀 까다로운데요. 이걸 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떠요. 바탑 밑에 부분이 평면에서 뜨고 이게 빠찌라는 건데요. 트러스의 구조물을 갖다가 구조물을 닿게 만들어 주는 것이 빠찌입니다. 이렇게 올려 놓고 이제 용접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용접을 하게 되면 보시면 이게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경우는 용접을 이렇게 해가면 간단한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용접을 하냐면 여기는 맞닿아 있지만 여기는 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를 한번 찢어주고 그러면은 용접봉으로 좀 채워지겠죠. 한 번을 안 채주면 두 번 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하고 이제 맞을 때까지 저는 그런 식으로 용접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어서 비늘 형태로 이제 비드가 나오게끔 이렇게 쭉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거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스파드 용접처럼 점점 여기 쭉 하고 이렇게 간헐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어서 쭉 하기는 초보들은 좀 어렵습니다. 이 속도가 적절하게 유지되면서 이것을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요. 여기서 이게 오다가 머무르는 시간이 좀 많으면 구멍이 나버리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한 다음에 다시 스파드 용접처럼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해주고 그런 식으로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쪽도 보시면 당연히 대각선으로 간 거 있죠. 이 대각선으로 간 부분도 요거도 이제 떠 있게 되죠. 여기도 떠 있게 되고 요거도 보시면 이게 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채워줘야 돼요. 저는 여기다도 용접을 해주긴 했습니다만은 굳이 여기는 힘 받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한쪽 면을 떼고 또 다른 면을 할 때는 여기 좀 튀어나왔다든가 이것이 튀어나왔다든가 요건 튀어나오고 이건 들어갔다든가 뭐 그런 경우에는
이 빠찌가 수평이 안 맞기 때문에 들뜨는 부분이 있어요. 들뜰 수가 있는데 들떴을 때 어떻게 용접하는가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평평한데 나는데도 불구하고 빠찌를 놓으면 이렇게 떠요. 저기 바닥면인데 이 직각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대각선으로 가는 부분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로 여기를 고정해 주면은 힘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트러스 제작에 필요한 시행강도 칼라강관이라 해서 붉은색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반 쇠에다가 녹방지용으로다가 붉은 페인트를 칠해놓은 건데요. 그것은 칠을 했기 때문에 다시 녹방지용 페인트를 한 번 더 칠해야 됩니다. 근데 가격은 이 아연 시형광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는데 구주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겠지만 가능하면 조금 비싸더라도 이런 이제 각관도 그렇고 이 시형광도 그렇고 아연 도금 재질인 이 아연 시형광을 쓰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쓰건 그것을 쓰건 구조적으로 어떤 게 약하다 그럴 수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각관이든 시형광이든 이 폭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재질의 두께 그것이 구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점만 유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갈수록 이 대각선이 이렇게 이제 벌어지기도 합니다. 요거고 이 각이 일정한 건 아닙니다. 이거 위치에 따라 또 다릅니다. 이쪽에 용접을 이렇게 해놨죠. 이 뒷면은 지금 떼어져 있거든요. 뒷면은 떼어져 있는데 그 평평한 데다 놓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이렇게 떠 있어. 이렇게 용접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맞닿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여기도 좀 떠 있고 이런 경우에는 한 번 더 지져줍니다. 용접을 할 때 이 붓꽃이 이렇게 해서 한 번은 다 안 채워졌다 싶으면 한 번 더 해주시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래도 좀 불안하다 싶으면 이 가상의 스팟 용접식으로 구멍이 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두껍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쪽 용접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떠 있습니다. 뭐 한 5mm까지 떠 있고 3mm 정도 되는 게 심한 경우에는 1cm 가까이 떠 있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크램프를 활용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떠 있으면 여기가 여기까지가 15cm니까 좀 많이 떠 있는 부분이 덜 떠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많이 떠 있는 부분 여기서 안쪽으로다가 5mm 정도 넣어서 이렇게 눌러줍니다. 크램프 눌러주면 이게 딱 들어붙게 되거든요. 밀착이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밀착이 됐죠. 만약에 한쪽이 너무나 많이 뜨고 한쪽이 조금 뜬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한꺼번에 밀착이 안 되고
이만큼만 밀착이 되고 여기가 다시 또 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여기까지만 용접을 하고 여기는 또 다음에 하고 나눠서 하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비늘처럼, 이걸 비드라고 하는데요, 비늘처럼 이렇게 쭉 하니 아주 용접이 잘 됐습니다. 이 정도면 잘 된 편입니다. 물론 아주 전문가들께서는 더 폭도 똑같게 가지고 하겠지만은 이렇게 용접을 하고 만약에 이것도 좀 불안하다 그러면은 가상에다가 한 번씩 더 이런 식으로 여기도 한번 다시 떼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내려갈수록 깊어지고 여기 틈이 벌어지면 제가 한 번 하고 나서 다시 했죠. 여기 가상에다가 스파 등용처럼 좀 두껍게 한 번 더 대줬습니다. 여기가 뭐 불안하다 싶으시면 여기처럼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중간중간 다시 대주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도 했는데, 트러스가 기능을 제대로 하느냐 못 하느냐는 용접의 품질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이렇게 들떠 있습니다. 여기도 아까 여기 이쪽 했던 것처럼 한 번 쭉 안으로 넣어주고 다음에 한 번 더 떼워 가지고 이거를 채워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녹방지용 아연 스프레이로 뿌리면 됩니다. 물론 이것이 양면으로 가기 때문에요, 양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번에는 초보들도 하기 쉬운 스팟 용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크램프로 눌러놓는 이유는 뒷면 용접할 때 떠있기 때문인 것이고요. 용접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이 스타트거든요. 스타트가 이렇게 해서 용접을 이렇게 끄시고 오는 방법이 있고요. 어느 정도 익숙하면 바로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쭉 이어서 이렇게 용접하는 것은 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군데군데 이렇게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는데, 너무 오래 하면 여기 구멍 날 수가 있어요. 구멍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3초, 3, 4초 정도만 해주고 다시 좀 더 크게 이렇게 해주면은 요 빠지하고 시행강하고 밀착이 됩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점 염적을 하는 것하고 쭉 이어서 하는 것하고 구조적으로 어떻게 튼튼하냐면 쭉 이어서 하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근데 이것도 뭐 품질에 하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구멍이 나지 않는 범위에서 촘촘하게 떼우면 품질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떼우는 법이 좋긴 한데요, 이게 잘 안 될 때는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떼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쪽 부분은 비드식으로 쭉 밀고 간 다음에 양쪽을 더 좀 스파트 용접으로 보강을 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튼튼합니다.
오늘은 경량 철골조 작업에 없어서는 안 될 용접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접을 하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좀 여기 모아놨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용접기입니다. 이게 전기 용접기인데요. 용접기 구조는 앞에 보면 이 두 개의 전선을 끼우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녹지선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이쪽은 홀더선, 또 이거 색깔로 이렇게 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검은색은 검은색으로 끼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용하는 용접봉에 따라서 또는 용접 환경에 따라서 조정하는 겁니다. 보통 용접봉은, 이런 용접봉은 2.6mm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다음에 3.2mm도 있습니다. 2.6mm 같은 경우는 이 기계의 경우 5분 정도에 놓고 날씨 환경에 따라서 가감을 해서 조정을 해서 썼습니다. 용접을 하다 보면은 습도가 높다거나 날이 건조하다거나에 따라서 이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이 좀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해가면서 썼습니다. 접지선이고요. 이 접지선은 어스선이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대개 한 5m 정도로 씁니다. 이것을 용접 오정은 대상물에 이렇게 물려주는 거예요. 홀더선이라고 하는데, 홀더선도 근데 이것은 용접봉을 물려놓고 떼우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다 뭘 붙인다고 한다면은, 여기에다 붙인다고 한다면은 어스선을 여기다 물려주고 여기다 이렇게 용접봉으로 해야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용접이 가능하게 됩니다. 용접을 하게 되면 이 피북이 떨어져 나가면서 나중에 용접한 그 위에 쓰러지라고 하죠. 쌓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것이 용접면입니다. 예전에는 용접을 할 때 이런 것을 이렇게 쓰고 그런 것을 많이 봤을 겁니다. 이게 자동 용접면이라는 건데요. 지금은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비쌌는데, 이 자동 용접면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양손이 일단 자유롭고요. 그리고 이걸 썼을 때 용접 안 할 때는 안경처럼, 보안경 기능처럼 그냥 투명해요. 용접 불꽃이 일어나는 순간 여기가 캄캄해집니다. 그래서 눈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자동 용접면이라고 합니다. 용접을 대표하는 용접 자석입니다. 용접하고 나면은 쓰러지가 발생을 하는데 그 용접 망치입니다. 망치로 떼어낸 다음에 나머지 부스러기도 긁어내는 역할이 하고, 또 용접 장갑이 있어야 되고요. 이 용접선은, 이 접지선과 이 홀더선은 5m, 10m 주로 이렇게 쓰는데요. 이건 세트로 팝니다. 근데 구입할 때 유의하실 점이, 이 용접선을 가격이 싸다해 가지고 뭐 3, 4만원이나 2, 3만원짜리 이렇게 사서 쓰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4스퀘어 이상은 돼야 됩니다. 이 두께가. 이렇게 해서 이제 용접에 필요한 것들을 36, 7만원 정도면은 기본적으로 다 갖춰서 쓸 수가 있습니다.